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상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0.08% 소폭의 오름세로 2,962.46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죠. 0.62% 상승을 했습니다. 1,008.6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기관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의 수급세가 돋보였는데요. 2,740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반면에는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은 1,565억 원, 외국인은 1,300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수급사항은 외인이 끌어줬습니다. 외인이 1,288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은 700억 원,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매주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난세용 전문가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안경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니, 똑같은데요. 늘 그러신 건가요? 네네. 네, 제가 안목이 좋지 않은 걸로. 네, 매주 화요일을 맡게 되셨어요.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네. 뭐 방송이라는 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은 아무 때나 나와도 저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월요일은 시작이고 이제 화요일은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한 주의 이제 흐름을 좀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조금 시작하기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매주 화요일에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이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9479번이니까요.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톡방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파랑파랑 내 계좌님께서 시작이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서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실 때 인증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다음 코너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또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1부, 2부, 3부까지 또 거쳐서 난세웅님께서 차트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고민 같은 경우는요. 방송 중에만 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또 도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입니다. 용광로 속의 토큰 및 코인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용광로 속의 토큰과 코인이라는 뜻인데 이 토큰과 코인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이야기네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NFT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죠.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는 조정을 받다가 이제 계속 오늘도 상한가 치는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NFT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맞습니다.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계속 오르면서 네,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섰죠. 네, 그래서 장세가 완전히 또 이쪽으로 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비트코인의 코인과 이 가상화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토큰, NFT와 코인을 얘기하신 거군요. 네. 용광로 속의 토큰 및 코인인데 이 용광로가 언제까지 뜨거울지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65조거든요. 작년 연말에 화랑일 때는 75조까지도 갔었어요. 그만큼 이제 1년 사이에 이제 예탁금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이달에 이제 내일 모레 옵션이 만기인데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거의 풋 쪽으로, 그러니까 매도 쪽으로 배팅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지수가 그래서 3,000선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외국인들이 그 풋 옵션 쪽으로, 그러니까 콜 매도 풋 매수니까 거의 하방으로 배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외가격, 뭐 이거를 좀 전문적인 설명인데 외가격이니까는 지금의 어떤 지수보다는 또 하방 쪽이 또 많이 배팅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남았는데 아마 지수가 또 이렇게 급변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지수 상승보다는 일단은 지수 어떤 뭐 조정을 아마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오늘 시간에 또 거래를 보니까 상황이 또 마그네슘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그래서 소식 지금 속에서. 뭐 요소수에 이어가지고 또 마그네슘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쪽으로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쪽 테마주에 만약에 편승을 안 하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그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장세만 하더라도요. 정말 이 용광로 속의 토큰과 코인처럼 이 테마만 잘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네. 이제 내일은 마그네슘으로 해서 이 요소수와 더불어 넘어서 이제는 마그네슘이 또 한 테마를 장식하겠군요. 네. 이렇게 테마만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많이들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기가 끝나면 좀 달라질까요? 근데 이제 만기면 이제 12월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현재 선물의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상방으로 있지만 이게 또 어느새 돌변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선물은 1조 7천억 외국인이 순매수지만 어떤 때는 뭐 3조 이상을 막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제 선물보다는 또 옵션을 잘 봐야 되고 또 12월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잊고 있는 게 뭐냐면 12월 되면 또 코스닥 종목들 대주주 가세 문제 때문에 네. 또 12월 되면 또 대주들이 또 물량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의 경우에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돌아섰지만 아마 또 12월에는 또 아마 매도가 또 강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을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스타님이 아니죠. 난세영웅님, 주시광 난세영웅님의 이 채팅방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9479를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은 난세영웅님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난세영웅님의 고정 코너죠. 지난주부터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인데요. 이 전문가님의 이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은 또 철저한 분석력에 이 분석의 대가로도 또 유명하신데 오늘의 준비한 강의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시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황 네. 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면 뭐 우리 상승, 하락, 보합 종목이 있고 네. 지난번에 오른쪽에 제가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차익 거래는 일단은 주식하고 선물에 대해서 고평가, 저평가라 가지고 이제 그걸 매매하는 방식인데 오늘은 이제 차익 거래에 있어서는 일단은 순매수를 보였는데 비차익에서는 일단은 순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일단 뭐 2,962, 네. 코스닥은 지금 1,000을 넘었죠. 네. 1,008.68.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선물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선물이 이제 390.50 네. 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선물 지수하고 또 뭘 봐야 되냐면 그 위에 또 세 번째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하고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 원래는 이제 그 선물 지수가 원래 높아야 돼요. 콘텐거 시장인데 왜냐면은 선물은 이제 미래의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어떤 금이 뭐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의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콘텐거 정상적인 시장은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백오데이션인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선물하고 코스피 200을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렇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거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투자자금 매매 동향에서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선물은 일단은 누적이 순매수지만 이제 콜옵션은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99억이고요. 그다음에 네. 풋옵션은 320억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결국에는 하방으로 베팅을 한 건데 네. 또 이거에 위해서 우리가 또 밑에 보면 이제 뭘 봐야 되냐 계약서를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계약서를 보면은 풋옵션에서 엄청나게 지금 누적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현재 풋옵션 가격보다는 하방에 있는 지수에 베팅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목요일까지는 뭐 내일이 됐든 목요일 한 번은 좀 또 출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뭐 100%는 아닌데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매매 패턴을. 네.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 거래소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아마 이제 다음 주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석을 한 거지만 뭐 지난주에도 뭐 주중에 오를 수도 있지만 또 이번 주에 또 오르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저도 이렇게 매일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어떤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1월 1일 보시면은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순매도 종목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순매수. 그래서 그렇네요. 하이닉스가 네. 좀 흐름이 요새 좋았죠. 네. 10만 원 돌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락한 상태 조금 반등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 LG 이노텍,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이제 11월 1일 날 순매수를 했고요. 이제 매도한 종목은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 계속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이날 보시면은 뭐 기관들의 매도 1위가 호텔 신라고 그렇네요. 외국인이 2위이기 때문에 또 호텔 신라는 이날 분명히 약세를 보였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세계, SKC, J콘텐트 이런 종목을 일단은 11월 1일 날 매도를 했고요. 2일 날 보시면 이제 이날은 지수가 좀 올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KTNG, 카카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일단은 순매수 들어왔죠. 네. 크래프톤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이제 호텔신라는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랬네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매매가. 그다음에 이제 매수 보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그 기관의 외인이 순매수했는데 네.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 뭐 중국에 뭐 150기를 건설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원전 관련들이 또 최근에 올랐었죠. 테마로 형성이 됐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도 일단은 이제 그 목표가를 올림으로써 네. 크래프톤도 일단 기관의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지만 규모 자체는 이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3일날 보시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두산 피얼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중공업 뭐 특수한 거는 안 보이고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일단 이날 올랐는데 최근에 또 뭡니까? 화이자에서 또 먹는 우리 코로나 치료제 나와가지고 또 네. 며칠 전에 또 많이 급락을 했던 이런 종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뭐 일반적인 종목 삼성전자, LG와 카카오뱅크에서 이날은 또 카카오 관련주들을 또 매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보시면 또 카카오를 샀어요. 현대차, 네이버, 두산중공업, 기아, 뭐 쿠콤시스에서 쿠콤시스가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그렇네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우리 뭐 풍력 관련주 CS 윈드, 그다음에 네.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코롱인더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 NFT 관련주여 가지고 지금 이제 테마주가 형성이 됐는데 네. 실제로 증권사에서 어널리스트들이 추천한 종목들은 NFT 종목에 뭘 추천하냐면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NFT 관련이 네, 네이버와 그래서 카카오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우리는 해주셨군요. 이제 테마주가 네. 여러 개 있는데 네. 실제 어널리스트는 일단은 뭐 이 테마주는 사실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만만한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일단은 탑픽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11월 5일 날 보시면 이제 하이브, 카카오페이가 이제 하이브도 뭐 NFT 얘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날 또 네. 하이브가 또 많이 기관들이 순매수 1위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네. NC소프트도 일단 뭡니까? 린지 W가 또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겠다라지 네. 또 NC소프트가 또 바닥에서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NC소프트가 60만 원을 하향 돌파할 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었는데 그랬네요. 벌써 한 65만 원, 6만 원까지 왔는데 네, 59만 원대가 그쵸. 엊그제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저점 잡는 게 가장 어려운데 네.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일단 공공을 깰 때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으로 보고 매수하면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더 손실을 볼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기본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리바운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매도한 종목 역시 SK이노베이션, 뭐 포스코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보시면은 기아라는 종목을 일단은 기관의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LG이노텍, 현대차, 두산중공업에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올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빠진 종목도 있지만 올랐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호텔신라, 카카오뱅크는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하락을 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된 종목들, 이제 이런 뭐 카카오라든가 뭐 NC소프트, 삼성전자, 크래프트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뭐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코스닥은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뭐 두 종목, 리노모바하고 매도 팩토 이 두 종목 있었고 매도한 종목이 위메이드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었는데 뭐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죠. 오늘도. 그래서 컴투스도 보면 이제 최근에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날은 일단은 매도로 일단은 했습니다. 11월 2일 보시면은 이제 위메이드를 다시 삽니다. 우리기술투자, 알테오젠, LNF, 에코프레임.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2차 전지는 끝났다 했는데 조정받고 다시 이제 지금 불이 붙은 게 또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뭐 에코프로, BML이나 LNF도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첨보도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첨보는 보시면은 기관들은 샀는데 외국인은 팔았는데 첨보가 오늘 목표가 올려가지고 오늘 엄청 올랐거든요. 첨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테마가 끝나는 하다가 조정보고 다시 좀 이렇게 오늘 장세를 봐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역시 유바이오로직스, 오스템 임플란트, 상가이멘트에서 뭐 풍력 관련주,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결국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실적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오스템이라든가 뭐 디오 이런 종목들에서 어느 했을 때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지만은 어떤 탄력을 좀 잃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HN, 롭사 랩셀, LNF, NKMX, 에코피는 네오 이문트, 하나마이크론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또 등장을 하면서 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날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이 종목은 일단 에코프로에서 주식 그 뭡니까 매수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 에코프로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인데 아마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 11만 1,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일단은 공개 매수 되고 나서 반짝 올리더니 이제 오늘도 보니까 10만 원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한 10% 이상 빠진 종목이 에코프로 HN인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는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도 계속 꾸준히 매수한 종목인데 녹십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코스닥 종목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 LNF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 2차 전지주로 다시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파는 종목은 뭐 동아기업, 에이스테크, 파라다이스에서 파라다이스는 아시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계속 오르지를 못하고 오르면 빠지고 뭐 박스권을 움직이는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 파라다이스예요. 이게 2만 원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에서 뭐 우리 뭐 5G 관련주도 가끔 뭐 이렇게 이제 테마를 형성 오를 듯 하다가 하루 이틀 좀 반짝하다 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4일 날은 역시 에코프로 BM, LNF, 위직 스튜디오, 대주전자재로, 세미스크 해가지고 보시면은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파는 종목은 위메이드, NKMX, 초록뱀, 미디어 이런 종목을 매도를 했고 5일 날은 역시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이제 심택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DDR 관련주인데 오늘 또 준비한 게 DDR5 관련주인데 보면 이제 많이 오른 게 심택이에요. 심택이 많이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조정 내지는 또 오른 종목도 있지만 또 바닥에서 지금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DDR5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인텔에서 그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4일 날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PC보다는 서버인데 서버는 내년 2분기예요. 제가 2부 이따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아마 DDR5 관련주도 계속 뭐 테마를 형성하려다가 주저앉고 주저앉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이런 테마가 계속
시세가 난 상태에서 D대와 관련주도 한번은 시세가 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덕산 네오록스, PNT 이런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이거를 종합하면 역시 보시면은 지금 핫한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LNM, 카카게임즈 아닙니까? 네. 지난주에 이렇게 외국 기관들이 매일 계속 매수에 네. 참여를 했고 매도한 종목이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빠지고 네. 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피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서 네. 조정받을 때 한번 우리가 같이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일단은 그 첫째 시간에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을 또 찬찬히 분석을 해서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차트 노트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와, 이 차트 노트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정확한 이 강의 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또 전문가님이 뉴스 기사와 이슈 그리고 이 차트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9479번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고요. 이 난세영웅님 이 카톡 노란톡 방에서는 전문가님이 두 분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차트 서퍼님과 난스의 영우님 두 분이 활동을 하셔서 두 분에게 더 많은 정보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난세영웅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영덕님께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네, 접수가 되셨고요.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님께서는 애니능률, 쭈리닝님께서는 한국금융지주, 박상욱님께서는 대신정보통신, 송리민님께서는 에코플라스틱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 고민들이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많은 종목 고민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3부까지 오늘 난세영웅님께서 이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이 있으시면 중복해서도 괜찮으니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침 또 이 뽀로로님께서 이 KG 케미칼에 대한 종목 고민 바로 또 남겨주셨네요. 접수가 되셨습니다. 순서대로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고요. 뭐 진입의 시기 그리고 뭐 추가 매수의 가능 여부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야기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시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매수가는 13,5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실까요? 17,200원에 마무리가 된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17,2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NFT 관련 종목으로 해서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네요. 장 초반에 13,25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계속해서 빠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10시, 11시 부근께 상한가에 직행을 한 뒤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수가는 13,500원,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익절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월 1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일 날 방송을 해서 3일 날 좀 빠졌다가 다시 4일부터 이제 오르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메모 보시면 저는 이제 그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하루에 이제 30개씩 이렇게 종목에 써놓거든요. 보시면 네. 이제 11월 1일 날도 11월 상한가를 쳤고 이제 4일 날도 이제 11%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 16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죠. 이제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전자결제 커머스 사업해 가지고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의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를 네. 오픈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결제 선두자래 가지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도 타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 타임 얘기할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 RSI가 지금 가열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볼 때는 RSI는 이 구간을 즐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여기서 뭐 수익 났다고 낼름 팔면 안 되고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땐 뭐 내일도 강하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가격이 17,200원이니까 매도할 때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속에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갈 확률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나는 16,500원이다, 16,000원이다. 이때까지 밀려도 나는 버틸 수가 있다. 그러나 오를 때는 또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그러면 내가 처음에 정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16,000원이 하락을 한 그때까지 만약에 밀리면은 나는 그때 전부 전량 매도를 하지만 계속 올라갈 때는 내가 2만 원까지도 기다려 보겠다 하는 거죠. 그냥 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이제 보유선 전략인데 이제 16,000원을 올리는 거예요, 위로. 나는 이제 2만 원 갔을 때는 나는 그럼 18,000원이 또 빠질 때 그때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이제 보유선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만 가감없이 매도를 하는데 이 전략은 좋은 게 뭐냐면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챙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뭐 우리 전문가들 보면 3%, 5% 먹고 자르는데 그러면 뭐 100%짜리 이런 거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상한가도 이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보유선을 마음속에 정하시고서 계속 수익을 즐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마음속에 가격을 정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가격을 정하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오늘의 매수가는 14만 6천 원, 비중은 10%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오늘의 종가는 14만 4,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34% 하락을 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 시초가는 14만 4,5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등락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시초가만큼 올라오진 못했네요. 0.34% 하락을 하면서 14만 4,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4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매수가가 14만 6천 원이면 현저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은 이 매물대가 여기 이제 15만 4,800원, 10만 8천 원대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는 차트가 저점이 지금 13,500원, 그다음에 2차 여기서는 약 한 14,400원 요 가격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 좀 더 내려오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RSI도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이제 그 바닥 쪽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30은 넘은 상태인데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오늘은 약세를 보였는데 더 이상 만약에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자체가 10%인데 10% 가지고는 뭐 여기서 뭐 매도나 매수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한다면은 추가 매수 전략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뭐 매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BIP 이상은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1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만 원 일단은 1차 어떤 그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주가가 오르려면 이제 5일선이 돌아야 되는데 5일선이 돌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면 약 한 14만 6천 원, 5천 원 정도는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됩니까? 14만 4,500원이니까 일단 500원만 좀 더 올라가면은 충분히 올라가는 여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확인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선행수평 아닌데 이 저점이 이제 15만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15만 3천 원을 넘겨야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유도 하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애니능률입니다. 매수가는 18,40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애니능률 6.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5,35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네, 시초가 16,000원 부근께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3시 부근께 가까이 돼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교육 관련주로 애니능률, 정치 관련주로 해서 윤석열 관련주로 또 분류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매수가는 18,4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죠. 그래서 뭐 네. 그 관련인데 뭐 임원이 뭐 파평 유치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엮여서 애니능률이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대선 관련주 정치인 테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동안 또 올랐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래도 네. 아직은 이제 예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아마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일단은 좀 여론조사에서 우세할 때는 오를 거는 같은데 일단 정치인 테마주들도 보통 한 3, 4개월 전에는 전부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네. 뭐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 테마주는 일단은 이제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네. 이제 매수가가 18,400원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15,300원이니까 약 한 3,000원이니까 20% 정도, 15%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뭐 30%, 40%, 기본 50% 빠지죠. 뭐 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 종목도 뭐 27,600원에서 지금 1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뭡니까? 2만 원, 22,000원 갔다. 근데 2배 올랐거든요. 네. 다시 지금 이제 내려오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11,000원에서 22,000원 올 때 11,000원이 올랐으면은 네. 절반 5,500원은 빠져야 돼요, 원래. 그럼 한 16,500원 선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반 정도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50% 그다음에 뭐 3분의 2, 뭐 60%, 70%, 어때는 또 원위치까지 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우리 뭡니까? 이 매물대가 14,540원, 그다음에 16,000원 사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 그 부근에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이 5%인데 네. 비중 5%는 이런 거는 뭐 적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는 그냥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비중이 작기 때문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정치인 테마주는 좀 일단은 피해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 테마주는 이제 조금 끝난 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71,100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가 7만 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금융 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상황 살펴보시죠. 하루 흐름 71,100원에서 시작을 했던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입니다. 69,600원까지 빠지기도 했었네요.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한 모습이었는데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71,100원, 비중 3%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100원 정도 빠진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증권주 아닙니까? 증권주에서 네. 일단 우선주인데 이건 이제 우선주 한번 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주는 이제 87,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주는 이제 7만 원대인데 네. 지금 보면 금융주 자체가 이제 증권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수 자체가 안 좋으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구주든 우선주든 일단 증권주들은 지수가 올라야지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뭐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가치보다는 어떤 그 흐름, 지수가 오르냐 빠지다 해서 증권주는 좌우가 되는데 제가 이따 2부에서 제가 이제 증권업종을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를 네. 봤을 때는 지금 뭐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증권주가요? 그리고 이제 네. 수수료율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업황 자체가 뭐 우리가 볼 때는 거래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많이 물론 나고는 있지만 실제로 추세 자체는 지금 수익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권주 자체는 좀 내년에도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내년에도 저는 이렇게 지수가 네. 그렇게 뭐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증권주들이 버틴 거는 이제 부동산 PF 쪽에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해외 주식을 해서 또 버텼는데 최근은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뭐 수수료 이렇게 높은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국내의 경우에도 지금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공모가 이제 IPO 쪽인데 IPO도 보면 이제 몇 개 증권사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도 IPO가 그 수수료가 전체 수익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들이 버틴 거는 이제 대형사들은 이제 부동산 PF가 이쪽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PF도 그 정부에서는 제재 라인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전체적으로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어떤 내년도 전망 자체는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금융주들도 대형주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 흐름 자체는 이렇게 지수가 아직 뭐 급등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이분은 3%면 작거든요. 이건 뭐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비중이 많으신 분은 비중을 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님은 매도 의견이신 건가요? 네네. 증권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탑픽이 있는데 그거 이따 공개를 할 거고요. 2부 때 알려주시기로 하고요. 전문가님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쭈리님께서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신 건데요. 우선주잖아요. 한국지주 우선주. 이 우선주와 보통 보통주로 해서 나누어지는데 우선주를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주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일단 우선주가 있고 뭐 현대차도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배당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일반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증권사 뭐 대주주 뭐 의결권에 대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을 뭐 1원으로 더 받다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선주를 사는 거거든요. 대신에 주가 자체는 이제 구주보다는 우선주가 낮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어떤 거 뭡니까? 우선주 테마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인데 원래는 우선주 자체는 구주보다는 가격이 낮아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배당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갭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우선주 투자한 거는 어떤 배당에서 좀 유리한 거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셨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우선주만 또 모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배당에 대한 이유 때문이겠군요. 그것도 있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요. 우선주가 구주보다 뭐 10배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거는 섣불리 잘못 들어가면 이제 그 큰 코 다치는데 그래서 그런 뭐 우리가 일반 뭐 개별 종목 우선주들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면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이시기도 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대형 우량주는 저는 우선주가 더 좋다고 봐요. 오히려요? 배당이 가격도 낮고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오히려 우선주가 낫다라는 이야기시군요. 개별 종목에 따라 또 이야기가 달라지시네요. 여기까지 일단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에 대한 종목 고민이신데요. 매수가는 1,423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1,2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2.4%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1,225원에서 시작을 했던 대신정보통신 장 초반에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가 하더니만 조금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네요. 1,2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의 오름세로 전향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2.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매수가는 1,423원. 대신정보통신 오늘의 종가는 1,200원입니다. 비중이 20%예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정치인 테마주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손실은 있지만 비중을 줄여야지 이게 뭐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우리 경남스틸이나 이런 종목 봐서도 일단 정치인 테마주는 거의 좀 반토막 났거든요. 이 종목도 뭐 2,700원에서 거의 뭐 1,200원 나서 이제 거의 반토막이 더 빠졌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뭐 세력들이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차트 자체가 완전히 뭐 그 하향으로 가는 추세고 물론 이제 저점에서 자리는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빠져나가려면은 제가 이제 계좌를 다른 데 터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를 때마다 추가 매수했다가 빠지고 해야지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힘드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저수지에 있거든요. 물론 저수지에 언젠가는 빠져나오겠지만 앞에서 보시다시피 저수지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루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정보통신은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종목 고민이시네요. 매수가는 4,195원, 비중은 5% 담고 계신 가운데 에코플라스틱 3,515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 하락을 했고요. 오늘 하루 흐름은 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4,195원이시고요. 비중은 5%.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이죠. 네, 자동차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부품주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지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전기차 어떤 부품주를 해가지고 이제 9월 8일 날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지금 5,000원에서 빠져서 지금 3,500까지 왔으면 약 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1,500원이면.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아직 모멘텀이 없고 아랫사이드 지금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하락이 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 선이 121선이거든요. 네. 3,450원이 만약에 내일 무너지면은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 무너지면은 내일. 네, 혹시나 예. 내일의 시장가가 무너지면 지금의 종가보다 더 내려가면 네네. 이신가요? 네, 무너지면 매도로 전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 고민 상담 들어보시면서 나도 저런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9479, 9479번을 꼭 입력해 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가죠. 네, 쭈리닝님께서 아까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대한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우선주와 이 보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쭈리닝님께서 가격이 좀 낮아서 샀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가격이 좀 낮아서 우선주를 사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또 종목 상담 잘 들으셨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자깡님께서는 리노스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고요.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는 삼성 SDI, 탕탕님께서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남겨주셨네요. 네, 순서대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힙합램 제이지님께서 들어오셨네요. 힙합램 제이지님 반갑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힙합맨 제이지님께서 안녕하세요. 계속 안 들어가져서 이제야 됐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톡방이 정원 제한이 있어서 정원 제한을 푸는 동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풀렸다고 하니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꼭 있거든요. 9479를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셔서 인사말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아니더라도 다른 이 주식에 대한 상담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손미민께서 감사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 감사합니다 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미님. 그리고 힙합맨 제이지님께서도 바로 또 남겨주시네요. 신세계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너무 좋다고 해서 내일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 신세계에 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실적이 워낙에 좋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상담 접수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KG케미칼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41,20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5,95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41,200
41,200원이라고 합니다. 41,200원, 비중은 15%. KG케미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요소수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2일 날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41,000원이 일단은 종가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날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날 11월 2일 날 요소수 관련주 그 다음 날 이제 올랐는데 그 다음 날 또 빠질 때 사신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소수 관련주는 지금 뭐 대체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 방안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부 안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게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시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또 좀 문제가 되면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요소수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 나오지만 아직은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지만 실제로 문제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15% 비중이기 때문에 한 34,000원, 그다음에 32,000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 만약에 버틸 수 있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34,000원 이하는 난 버티지 못하면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되 그다음에 다시 만약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려면 일단 5일선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 5일선이 돌아서려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5% 비중은 좀 현상화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을 한 절반으로 줄이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가 완전히 지금 매도를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모습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G케미칼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화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는 94796을 꼭 입력하신 뒤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난세용우님께서 2부에도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3부까지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한 고민은 2부에서 마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2부에 난세용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